원두 공급 업체를 고를 때 딱 이 5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신다면 원두 선택의 실패율이 아마도 90% 이상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두는 비싼 게 좋은 거겠지.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무작정 이름 있고 비싼 스페셜티 원두를 고르면 나도 손님이 많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로스팅을 하고 매장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비싼 것을 싸게 파는데 당연히 사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손님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장님, 커피가 너무 씁니다. 매일 마시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곳에서 원두 공급받았는데 우리 동네 상권에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사온 원두는 그대로 창고에 쌓여만 가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사장님, 가격만 보고 원두를 고르는 건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다 보면 원하는 위치가 나올 거야 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인 거죠. 물론 원두 가격이 높은 것일수록 맛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12년간 로스팅을 하고 원두 공급을 하는 업체로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그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맛,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었어요. 12년간 전 수만 번의 로스팅을 했습니다. 매년 수십 톤의 원두를 볶고 있고요. 그동안의 실패의 경험, 성공의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저만의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사장님들이 원두 공급 업체를 고를 때 딱 이 5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신다면 원두 선택의 실패율이 아마도 90% 이상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매년 생산된 햇 생두를 사용하는 업체인가를 찾아보셔야 해요. 커피에도 제철이 있습니다. 4월에서 10월, 그때는 에티오피아. 7월에서 한 10월, 이때는 파나메 게이샤, 등등등 제철 원두들이 최고의 맛을 내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가장 합리적일 때인 거죠. 매년 새롭게 생산되고 수입하는 생두 업체인지, 그런 업체에서 공급받아 원두 로스팅을 하는 업체인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선한 원두를 공급하는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진리인데 신선하게 로스팅하고 당일 생산 혹은 1, 2일 안에 생산된 것을 바로바로 테스팅하고 출고를 시키는지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이상한 원두 판매자들은요, 한 번에 수백 킬로를 생산하고 쌓아둔 다음에 주문 들어올 때마다 생산 날짜를 찍어서 나가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은 반드시 걸러야 됩니다. 이런 곳의 특징은 신선함이 들쭉날쭉한다거나 퀄리티가 계속 변한다거나 하신다면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세 번째, 추출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커피는 참으로 예민한 존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커피는 늘 변하기 때문에 변수에 능통하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공급 업체가 그래야 됩니다. 사장님보다 더 추출을 잘해야 됩니다. 다양한 추출 변수에 노하우가 있어야, 즉 추출하는 기술이 있어야 원두 공급을 받아서 최적의 맛을 낼 수 있죠. 그 기술이 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최적의 로스팅을 하는 업체인가. 모든 원두를 똑같이 볶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볶아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매번 로스팅 할 때마다 매일 날씨와 온도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불 조절과 풍량 조절, 수많은 변수들에 따라서 조건을 달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커피 볶는 기계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소 한 3억 원 이상을 들여서 이런 전자동 시스템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 로스터기는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장치처럼 제가 원하는 로스팅 그래프를 따라서 불 조절이나 풍량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바로 내보내서 식히는 거죠. 그래서 실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급받는 사장님들이 안심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해놓은 업체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원두 배합의 노하우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위의 조건들이 맞아 떨어진다면 사장님들은 공급받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원두를 파악해야죠. 원두가 내 매장에 맞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소량 구매를 하신다거나 샘플을 요청하실 겁니다. 저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에 포인트를 맞췄다고 했어요.
그런 원두를 사장님도 원하신다면 원두 배합에 있어서 품질 좋은 브라질 원두가 40%에서 50% 이상을 넣은 커피를 고르셔야 됩니다. 브라질이 비교적 적게 들어간 데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꼭 파악하시고 고르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나는 산미를 좀 더 더했으면 좋겠어. 그럼 에티오피아와 케냐가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죠. 아니야, 나는 신맛보다는 구수하고 달달한 그런 묵직한 커피를 원해. 그럼 브라질 50%가 들어간 다음에 콜롬비아나 과테말라 그리고 최고 품질의 로부스타들이 적절하게 조화된 커피를 꼭 고르세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커피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아래 고정 댓글로 들어오시면 바로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게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원두 납품의 기본 기능 모두 갖춰졌어요. 이 조건들을 갖춘 원두 납품 업체를 고르신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조금 더 보충을 해볼게요. 저는 원두만 잘 고르면 된다라는 생각은 일찍이 예전에 버렸습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우리 가게만의, 우리 카페만의 필살기가 있어야 됩니다. 핵심 기술이 있어야 돼요. 저는 단언컨대 개인 카페가 프랜차이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저는 라떼라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카노 맛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의 구분은 생각보다 예민하지 않아요. 이 집에서 아메리카노 먹다가 문 닫았어요. 또는 좀 멀어. 그럼 다른 데 가서 아메리카노 먹어도 무방하고, 아메리카노는 쉽게 그냥 다른 거 마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근데 진짜 라떼 맛집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쉽게 다른 집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맛을 내는 곳은 그 카페, 내가 마음에 들었던 라떼 맛집이라고 생각했던 그곳 말고는 다른 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장님들이 접근하셔야 돼요. 그라인더를 최소 2대에서 3대를 활용해서 라떼 전용 블렌딩으로 하나를 독립적으로 세팅하셔야 돼요. 젊은 층의 고객들은 요즘에 산미 있는 라인을 좋아하실 거고, 누구나 그냥 일반적인 분들을 소화하신다면 고소한 라인으로 하나를 세팅하셔야 되고, 요즘 신맛과 고소한 맛 말고도 디카페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라든지 저녁에 또는 많은 커피를 마신 분들을 위해서 디카페인까지 세팅을 하신다면 너무나 좋은 카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가 전문점이 돼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훌륭한 포인트예요. 그냥 그라인더 하나로 다 하지 할 수 있어요. 해도 됩니다.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 카페는 살아남으려면 좀 달라야 됩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사장님이 바로 적용하시면 매출이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라떼 맛집으로 거듭나게 되면 메뉴들이 강력해지고 라떼로 유명해지면 여기에 크림을 살짝 넣게 되면 아인슈페너 성지가 될 수 있고, 아이스크림과 함께하면 또 다른 메뉴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원두도 라떼도 다 맛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맛은 저는 카페의 성공에 있어서 한 30%? 40%를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손님들이 우리 카페에 와야 되고, 그리고 매일 와야 되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자주 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내 카페에 와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지금 이 컨텐츠를 보고 있는 것처럼 사장님도 원두 잘 골라야 되고 라떼 맛집이 돼야 되면 기본이고, 사장님을 알리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발로 뛰어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컨텐츠 만들어도 되고, 블로그 운영하는 거,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겠죠. 원두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런 것까지 고민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원두 납품 업체를 고른다면 사장님들은 매출이 지금보다 최소 200~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장님, 저는 커피로맨스를 12년간 운영하면서 6평에서 시작했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커피만 판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적용하고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한테 공급받는 사장님들이 8년, 9년,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골 손님들도 최소 5년, 6년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고, 8년, 9년 이사를 가도 멀리 가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원두 납품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 고민하셔서 들어온 건 맞는데, 사장님들이 원두 납품 업체를 잘 고르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카페 운영에 노하우가 생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뒤에
좀 다른 내용을 좀 실어봤습니다. 사장님 앞에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원두 납품업체 잘 고르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업체 선정하셔서 사장님의 카페가 확 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커피 볶는 남자의 원두를 고르시길 원하신다면 샘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스팅 해보시고 맛 괜찮네 그러시면 납품 받으셔도 전혀 무리 없으실 겁니다. 사장님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이 가이드를 잘 따라오셔서 원두를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설명란에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들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